일찍이면 100점 100승이라고 했던가? 의료기술의 발달로 암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길 수 있는 세상이 됐지만 여전히 치료가 힘든 질환도 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 췌장암과 담낭암, 그리고 담도암을 들 수 있는데, 담도암, 즉 담관암은 간에서 분비된 담즙이 장으로 배출되는 통로인 담관에 생기는 암으로 다소 생소하지만 사망률이 높아 예방과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속이 더부룩, 소화불량이 보내는 경고 신호인 담도암에 대해 알아본다. 요즘 암에 대한 생각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초기에 발견을 하고 수술을 하면 완치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생존율이 20%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이 있습니다. 바로 담관암인데요. 증상이 명확하지 않고 또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이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해요. 네, 예. 그래 오늘 톡톡 건강 토크 시간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환인 담관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계명대 동산의료원 간담체외과 안근수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담관암의 발병 현황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청해 듣죠.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흔하게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진 것은 위암, 대장암, 갑상선, 폐암 정도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낭암을 포함해서 발생하는 담도암은 전체 비중에서 한 2.9%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굉장히 드문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암종의 장기 생존율을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흔한 위암이나 대장암, 갑상선암은 굉장히 예후가 좋고 또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장기 생존율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게 담도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굉장히 생존율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20년에 걸쳐서 서서히 생존율의 향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수술의 기법이 발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약물 치료나 다른 여러 가지 치료가 좋아진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조기에 발견을 해서 수술을 할 수 있을 때 빨리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도라는 것은 이제 담즙이 내려오는 길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담도라 그러기도 하고 또 담즙이 내려오는 관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담관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즙은 간에서 생성이 되는데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합쳐져서 십이지장까지 연결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담도의 기능은 특별한 것이 없고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십이지장까지 연결을 시켜서 저희가 식사를 섭취하면은 이것이 이제 위를 거쳐서 십이지장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들어가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관도 이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간 내의 담관과 간 외의 담도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간 내의 담관은 이제 간 안에 여러 가지 작은 나뭇가지처럼 생긴 작은 담관들이 모여서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아서 이것들이 이제 합쳐지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간 문부라고 그러기도 하고 근위부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 외 담관은 이렇게 간 문부 담관이랑 원위부 담관으로 저희가 또다시 분리를 하는데 여기서 합쳐진 부분이 내려오면서 이제 십이지장으로 전달되는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원위부 담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관암의 종류도 부위에 따라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담도의 위치에 따른 분류 그대로 담관암도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간 내 담관에 생기는 이제 암은 간내 담관암이 되겠고요. 또 근위부에 생기는 암은 근위부 담관암, 원위부에 생기는 암은 원위부 담관암이 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류 방법으로 담관암의 모양에 따라서 저희가 분류를 하는데요. 이제 간 내에 생기는 담관암의 가장 흔한 이제 모양을 이렇습니다. 간 내에 이렇게 약 종양처럼 결절이 생기는 결절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담도벽을 따라서 암세포가 쭉 가면서 침륜을 하게 되는 침륜형이 또 있습니다. 예, 또 다른 형태로는 이제 간 담도 안에 이제 종양이 이제 국한돼서 발생하는 유두형 타입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같은 병기의 담관암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이제 모양에 따라서 환자분의 장기 생존이 약간씩의 차이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도 안에 국한돼서 발생하는 유두형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진행이 느리고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환자분의 생존율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이 침륜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들이 쫙 펼쳐서 진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재발이나 장기 생존이 상당히 좋지가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담과 암이 어떤 암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이 참 궁금한데요. 예. 교수님 요즘 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민물고기 그 자리에서 많이들 네.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먹거나 좀 덜 익혀 먹어도 담과 암에 걸릴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 전에 먼저 담도암의 원인에 대해서 잠깐 이제 보시면은 사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이 뭐 환경에 의한 것들, 일부 뭐 독소에 의한 것들, 뭐 유전적 요인들, 뭐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고요. 사실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아직까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원인을 딱 집어서 말씀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 담도염이 되겠습니다. 담도염도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이 경화성 담도염이라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서 전체 담관이 이제 염증이 반복되면서 이제 담도가 딱딱해지고 굳으면서 염증이 지속되고 나중에 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 경화성 담도염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많이 나오지만은 이것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흔한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간내 담관 결석과 기생충입니다. 어떠한 원인이 되었던 간에 이 담도 내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담즙이 정체가 되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담관 안에 이제 돌이 생깁니다. 이것이 장기화가 되면은 이제 주위에 이제 담도가 굳으면서 간의 위축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한 10에서 30% 정도에서 담관암이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는 것이 이 기생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선천적으로 이 담도가 늘어나는 이제 담관 낭종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로 이제 아기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제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이제 담도암을 일으키는 빈도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이 발견되면은 미리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B형 간염, C형 간염이라든지 또 흡연도 중요한 원인 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인들을 보시면은 사실은 저희가 알아도 예방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뭐 금연이라든지 아니면은 민물고기 또 미나리 이런 식으로 저희가 미리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조심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담과 암에 걸리게 되면 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담관이 막히게 되면 담즙이 잘 못 내려갈 테고요. 그러면 얼굴이 노래지는 황달 증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떤가요? 예,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담관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약간 증상이 달라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담관이 합쳐져서 이제 내려오게 되죠, 그죠? 합쳐져서 내려오는 이하 부위에 종양이 생겨서 이제 담관이 막히는 경우는 이제 황달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달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담즙이 내려오다가 막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막히게 되는 저류되는 이제 담즙 성분이 이제 피로 가기 때문에 황달이 발생하고요. 또 일부는 소변으로 빠지기 때문에 소변 색깔이 뭐 갈색이다, 붉다, 뭐 진하다 그런 식으로 환자분이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또 가려움증이 발생하고 이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면은 복부에 종괴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간 외의 담관에서 암이 생기는 경우는 환자분들이 이런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간 안의 담도에 생기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에 암이 생기더라도 다른 한쪽에서 담즙이 정상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황달이 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환자분이 아무런 증상이 없고요. 이게 어느 정도 암이 많이 진행이 되면은 뭐 복통을 호소한다든지 아니면 복부에 종괴가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병원에 오시는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이제 조기 발견되는 확률이 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위에 따라서 약간의 다른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담관암은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진짜 생명까지 위험할 수가 있어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기 진단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담관암 증상이 나타나면 또 어떠한 검사들을 받게 되나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CT나 MRI 같은 이제 영상 검사를 통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저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 혈액 검사로 종양 표지자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간암이나 또 전립선암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가 그다지 신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수술이나 치료 후에 반응을 평가하는 데 저희가 일부 좀 적용을 하고 있고요. 자, 조직 검사를 좀 보셔야 될 것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생각하기에는 뭐 위암이나 대장암 또 유방암, 갑상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저희가 수술 전에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췌장암이나 담도암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직 검사 자체가 시술이 좀 쉽지가 않고요. 또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또 시술하는 과정에서 합병증도 많이 생기고 또 이렇게 조직 검사를 자꾸 하다 보면 수술 시기가 자꾸 늦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조직 검사를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뭐 필요하면 가급적 시행은 하려고 합니다만 이제 거기 결과에 저희가 너무 연연을 해서 뭐 수술을 미룬다거나 그런 거는 가급적 좀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끔씩 담관암으로 오임될 수 있는 이제 질환이 나중에 최종 결과로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뭐 담관 협착이라든지 아니면 원발성 담도경화증 결국 자가 면역성 췌장염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담도암으로 오인이 되어서 이제 수술하기도 하는데 그렇더라도 저희가 진단의 기본 원칙은 CT나 MRI에서 보이는 소견을 따라서 수술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실 또 이러한 질환들도 뭐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예, 바로 조직 검사에 연연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뭐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았던 건강 검진을 하면서 진단이 됐든 간에 담도암으로 이제 진단이 되게 되면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수술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최근 여러 가지 뭐 항암 치료나 표적 치료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담도암에서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담관암의 진행 단계를 보시면 이 담관에 있는 부분은 이제 굉장히 좁은 공간에 간으로 가는 중요한 간동맥, 간문맥, 또 간정맥도 있고 또 주위 장기인 쓸개나 또 이게 십이지장, 췌장 이렇게 중요한 구조물들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암이 발생하면은 주위 장기로 굉장히 쉽게 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진행이 다른 암보다 빠르고 그래서 예후가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병의 기수에 따라서 전파되는 양상이 조금 다른데요. 이제 담관에 암이 국한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1기 내지 2기가 되고 사실은 이러한 시기에 빨리 발견을 해서 수술을 한다면 가장 좋은 이제 장기 생존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3기가 되면은 주위에 이제 림프절로 퍼지거나 아니면 인접된 십이지장이나 췌장으로 퍼지게 되고요. 4기가 되면은 혈관을 따라서 이제 멀리 있는 폐나 간, 또 뼈, 뇌 쪽으로 이제 퍼지게 됩니다. 사실 이제 4기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수술은 불가능하고 이제 항암 치료 쪽이나 이제 다른 치료 방법을 찾게 됩니다. 암 수술을 진행하기 이전에 이제 황달로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이 이제 복통이 있고 열도 나고 아니면 소화불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몸이 좋지 않은 증상을 호소하는데 사실 이러한 증상들은 이제 암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황달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황달만 치료를 해줘도 상당히 환자분의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황달이 심한 경우에는 먼저 수술의 준비 단계로 황달을 치료하는 것으로 이제 순서를 정하고 있고 황달을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최근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밖에서 초음파를 보고 간을 통해서 직접 찌르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암이 있어서 이제 위에 담도가 많이 막혀 있는 경우에 여기 막혀 있는 담즙을 요 관으로 바깥으로 빼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담즙을 바깥으로 빼주는 경피적 배액수리 방법이 있습니다. 번째로는 이제 내시경적 방법이 있는데요. 내시경으로 12지장까지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여기 암 때문에 좁아져 있는 이제 담도 부위를 이제 플라스틱 관으로 넓혀서 플라스틱 관을 이제 통과를 시켜 놓으면은 이제 담즙이 플라스틱 관을 따라서 12지장으로 이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면은 이제 황달이 호전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환자분의 증상이 이제 좋아지면서 이제 식욕도 돌아오고, 그래서 수술 전에 이제 최대한 환자분의 컨디션을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수술을 진행하면은 더욱더 안전하게 저희가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간암의 치료 중에서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유일하게 현재로서는 완치가 가능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이 수술적인 치료는 이제 단간암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그 외에 항암 화학 치료나 방사선 치료, 또 스텐트 삽입이 있습니다. 이런 항암 화학 치료나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이 어려울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하는데, 일부 환자에서는 이제 여기에 반응이 좋아서 이제 암의 크기가 줄어들고 전이된 것이 좋아지는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다시 수술을 시도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스텐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못할 경우에 황달을 이제 호전시킬 목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이제 부위에 따라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살펴보면요. 일단 간 내에 이제 암이 있는 경우는 해당되는 부분에 이제 간을 절제하는 수술을 저희가 시행하는데, 간 오른쪽에 암이 있는 경우는 우측 간 절제술을 하고, 좌측에 이제 종양이 있다면 이제 좌측 간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간 문부, 즉 근위부에 암이 생기는 경우에는 조금 더 수술이 복잡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간도 함께 절제를 하면서 담도까지 함께 절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근위부의 담도암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은 우측 간을 절제를 하면서 담도도 함께 자르고, 또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은 이제 왼쪽 간을 자르면서 함께 담도도 잘라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가끔 흔치는 않은데 가끔씩 암이 이제 중부 담도암에 굉장히 좁게 국한되어서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담관만 절제를 이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이제 원위부에 담관암이 생기는 경우는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십이지장이나 췌장이랑 담도가 만나는 부위고, 이 부분들은 따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도에 비록 종양이 있지만은 저희는 이제 담도, 또 담낭, 십이지장, 췌장, 소장 일부까지 다 절제를 하는 최십이지장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받게 되고, 이제 요 절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래에 있는 소장을 끌어올려서 이제 췌장과 소장을 이어주고, 담도와 소장을 이어주고, 또 십이지장과 소장을 이어줘서 환자분이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수술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수술들은 모두 다 좀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고, 또 수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수술 후에 좀 크고 작은 합병증들을 조금씩 이제 많이 겪게 되는 좀 부담스러운 수술입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과거보다 이제 많이 성적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수의 많은 환자분들이 비록 예후는 좋지 않지만 또 장기 생존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담관암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수술 후 예후는 또 어떤 편인지가 궁금합니다. 교수님, 아무래도 병기에 따라서 차이가 좀 크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빨리 발견을 해서 조기에 수술하는 경우 담도암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예후가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1기나 2기에 이제 저희가 발견되어 수술을 한다면은 한 60%, 70% 이상의 장기 생존율을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저희가 수술 후에 따로 항암 치료는 필요하지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3기 이상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 장기 생존율이 이제 3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항암 치료나 아니면은 방사선 치료를 더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제 얻어진 검체가 있습니다. 이제 요 검체를 가지고 병리과 선생님들이 아주 이제 꼼꼼하고 치밀하게 이제 조직 검사를 보게 되는데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수술 전에 조직 검사를 따로 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수술 후에 조직 검사가 중요한데요. 이제 같은 병기의 암이라도 이 분화도에 따라서 환자분이 또 예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2기의 암이라도 분화도가 좋은 암들은 상당히 이제 예후가 좋고요. 또 분화도가 나쁜 암, 다시 말하면 저희가 이제 못된 암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똑같은 수술을 해도 똑같은 병기라도 예후가 조금 더 좋지가 않습니다. 그 외에 이제 경계성 종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떤 조직이 암으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암이 되기 직전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는데 이제 일기 직전의 암이 되겠고요. 이런 경우는 뭐 거의 100%에 가까운 장기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양성 종양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경우가 되면은 좀 이제 기뻐야 되는 경우가 되겠지만 이제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암보험이나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조금 환자분들이 이제 실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양성 종양으로 나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가장 좋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담도암으로 수술을 했는데 이제 최종 결과가 췌장암이나 또 팽대부암, 즉 주위에 있는 조직의 암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수술 전에 사진을 바탕으로 이제 수술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담도암에서 췌장으로 번졌다고 생각을 하고 담도암으로 수술을 들어갔지만 최종적인 검사는 이제 췌장에서 발생을 해서 담도로 침범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어차피 수술 전에 증상도 똑같고 수술한 방법이나 치료 과정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크게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수술 후에 이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나 교수님 이 주변 조직이나 림프절로 이제 전이가 되어서 수술이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궁금한데요. 예,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든 수술을 좀 시도해 보고자 노력을 합니다만 피치 못하게 뭐 주위에 혈관으로 침범이 되었다든지 아니면은 간이나 뭐 폐, 이게 멀리 있는 장기로 이제 전이가 된 경우는 일단 저희가 국소적으로 수술을 해도 이미 혈관을 따라 퍼지고 있는 암세포는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수술을 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 대신에 저희가 이제 항암요법을 이제 시도를 하는데 이론적인 배경은 결국은 이제 혈관 안에 이제 타고 돌아다니는 암세포를 죽이겠다. 이제 그런 의도로 저희가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안타깝지만은 이제 항암 치료가 이제 그렇게 반응률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가끔씩 항암 치료에 좋은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 후에 이제 저희가 사이즈가 좀 암의 크기가 줄어들면은 이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기대를 하고 항암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황달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관을 삽입한다든지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비록 환자분이 이제 암 자체는 저희가 치료를 못 하더라도 황달이 있는 것 자체 때문에 환자분의 삶의 질이 굉장히 나빠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황달만 저희가 치료를 해줘도 환자분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편하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과거에는 이제 수술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암이 이쪽에 위치했을 경우에 암은 그대로 놔두고 이제 이쪽에 담도를 잘라서 이제 소장을 이어줘서 이제 담즙이 이제 소장으로 잘 내려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면 황달이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시경이나 시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이제 철로된 스텐트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이 있는 부분을 이제 강제로 넓혀서 이렇게 스텐트를 넣어주면은 담즙이 스텐트를 따라서 밑으로 잘 빠지기 때문에 황달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환자분들은 비록 암이 있더라도 좀 이제 식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삶의 컨디션이 많이 좋아져서 좀 좋은 삶을 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담과 남의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이 담과 남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담과암이 그렇게 장기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환자분들을 이제 진료를 하는데요. 네. 일단 이제 제가 수술하는 입장에서 한번 환자분들을 보고 수술을 하면은 결국은 환자분을 평생 동안 제가 봐야 될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의 과정이 일단은 쉽지가 않고 또 수술 후의 과정도 여러 가지 가슴 조이는 상황이 많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이제 환자분이 정말 이제 편한 마음에서 용기를 가지고 이제 어려운 수술 과정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 제가 수술에 임하고 있고, 당연히 모든 의사분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저희가 모든 이제 마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쏟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아주셔야 될 거는 이제 저희가 비록 이제 일에 또 바빠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감정을 또 드러내기가 또 저희가 좀 자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무덤덤하게 느끼실 때도 있지만은 사실은 저희 모든 의사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환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또 환자의 기쁨도 함께하고
환자와 같이 저희가 가기 때문에 결코 외로워하지 말고 저희와 함께 같이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담과 남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방치되다 보면 주변 장기나 림프절로 전이가 빨리 돼서 예후가 좋지 않은 암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기적으로 좀 검진을 받으면서 담과 남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래요. 예방이 최선이겠죠.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계명대 동산의료원 간담초액과 안근수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